일부 첫 번째 폭탄 선언. 맑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겨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곧 남편 준호가 방에서 나오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서막. 유진은 며칠 동안 망설였던 말을 꺼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좋은 대기업을 왜 그만두려고 하니? 저 여행작가가 되고 싶어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이제야 용기를 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글도 쓰고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유진의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린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걸 포기하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유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의 반응.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난감해했습니다. 그는 유진의 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유진의 편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꿈이잖아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 엄마도 좋아하는 일 하셨을 때 행복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준호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넌 내일이나 신경 써. 이건 유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평생 여행만 다니며 살 수는 없어. 돈은 누가 벌고 집안일은 누가 할 거야? 결말. 시어머니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싸늘한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억울함과 속상함이 뒤섞여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래도 걱정 마.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게. 엄마도 곧 이해해 주실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불 꺼진 유진의 방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여행 계획을 정리하는 글을 썼습니다. 나의 꿈을 위해 괜찮아. 라는 다짐을 속으로 되뇌며 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부 엄마의 설득 작전. 며칠째 유진과 시어머니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식사는 물론 집안일도 각자 알아서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 불안정해 보이는 삶이 못마땅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준호의 중재와 실패. 남편 준호는 퇴근 후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유진이 꿈이 정말 간절하대요. 한 번만 응원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유진이 편만 드는구나. 넌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니?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 해.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설득 작전. 시어머니는 유진을 설득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우선 유진에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기업 임원 자리를 추천했습니다. 유진아, 이 회사 한번 가봐. 연봉도 좋고 복지도 훌륭하대. 내가 힘들게 들어간 회사 그만두지 않았으면 이런 좋은 기회도 없었을 거 아니니? 그 시어머니는 유진이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 작전은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끌어와 유진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김서방네 딸도 잘 나가던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다가 다 망해서 지금은 다시 작은 회사 격리 보고 있대. 다 경험해봤으니까 너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잔소리는 유진에게는 오히려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갈등의 심화. 시어머니의 설득과 잔소리가 계속될수록 유진은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일부러 여행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핀잔을 주거나
유진의 글쓰기 재능을 무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글 쓰는 게 뭐 별거라고 다 똑같은 소리만 써서 재미도 없더구먼. 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글을 쓰는지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저를 응원해주지 않으실 거면 제 꿈을 비난하지는 말아주세요.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3부 태국 방콕에서의 좌충우돌 첫 여행. 며칠 뒤 유진은 첫 번째 여행지인 태국 방콕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준호는 유진의 짐을 들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해 놓을게. 가서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와.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항에 배웅도 나오지 않았고 떠나는 날 아침에도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집 그리고 불안. 유진이 떠나고 난 후 집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 쓴 여행 에세이를 한 번이라도 읽어볼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상해 유진의 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보낸 여행 사진을 보며 저렇게 돈 쓰고 돌아다닐 시간에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하고 혼잣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사실은 유진의 소식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에게 유진이 잘 있니? 별일 없지? 하고 물었습니다. 여행의 현실 방콕에서의 좌충우돌. 유진의 여행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첫 번째 난관, 엉망진창 숙소. 유진이 예약한 저렴한 숙소는 사진과 달랐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낭만적인 여행은커녕 고생만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 소매치기 사건. 다음 날 유명한 재래시장인 짜뚜짝 시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여권과 지갑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난관, 길 잃은 여행자. 어렵게 찾아간 유명 맛집은 문을 닫았고 돌아오는 길에 길까지 잃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라는 외로움과 막막함에 유진은 잠시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다짐. 그날 밤 유진은 겨우 숙소에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여행은 낭만이 아니라 고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좋은 작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유진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는 뉴스를 보다가 태국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사건을 접하고 유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준호야, 유진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빨리 전화해봐라. 시어머니는 유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사부 예기치 못한 위기 그리고 엄마의 전화. 며칠 뒤 유진은 방콕에서의 고된 일정을 뒤로하고 다음 여행지인 태국 치앙마이로 이동했습니다. 방콕보다 훨씬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유진은 잠시나마 불안함을 잊고 글쓰기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오후에는 치앙마이 곳곳의 사원과 골목을 누비며 새로운 경험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걱정과 준호의 거짓말. 한편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보도했고 시어머니는 유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준호야, 유진이한테 전화해봤니? 혹시 연락 안 되는 거니? 그 시어머니는 매일 밤 준호를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유진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더 걱정할까봐 사실을 숨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잘 지내고 있대요. 지금은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직접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잘 있니? 엄마가 괜히 걱정돼서 전화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너 아픈 데는 없고? 유진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놀라면서도 그리웠던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유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서야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그날 밤 유진은 치앙마이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을 느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고된 여행 일정 탓에 몸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유진은 숙소에서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전화 배터리마저 방전되어 준호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준호는 유진과 연락이 닿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유진이 답장이 없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지? 유진이한테 무슨 일 생겼니? 결국 준호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유진이가 몸이 좀 안 좋대요. 제가 쉬엄쉬엄 다니라고 했는데 제 말도 듣지 않고 무리했나 봐요. 엄마의 진심.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당장 가서 유진이를 데리고 와라. 여행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니? 그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유진은 충전기를 구해 가까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냉정했던 태도를 완전히 잊고 진심으로 유진을 걱정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유진아, 너 많이 아프다며? 네가 고생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내 마음이 더 아프구나. 여행도 중요하지만 몸이 먼저란다. 내일 당장 집으로 돌아오렴. 와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쉬어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꿈을 응원하진 못했지만 며느리의 아픔에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여행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부집으로 돌아온 유진. 며칠 후 유진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유진의 얼굴은 피곤함과 상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섣불렀나 봐. 준호는 그런 유진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냐 유진아. 잘했어. 돌아와줘서 고마워. 차가운 환대, 따뜻한 밥상. 준호와 함께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유진을 맞았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시켜드려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시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 유진을 불렀습니다. 상 위에는 유진이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고생했으니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라. 유진은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은 엄마가 끓여주던 맛과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며 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유진이 돌아와 안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의 속마음과 유진의 깨달음.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든 유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오기 전에 엄청 걱정했어. 뉴스에 해외여행객 관련 사고가 나올 때마다 네가 아닐까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셨대. 엄마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누구보다 널 아끼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차려준 밥상 얼마나 먹고 싶었을 텐데. 유진은 준호의 말에 시어머니의 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진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먹은 된장찌개 맛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는 유진의 말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 별거라고.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나의 첫 여행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얻은 것이 있다.
바로 가족의 소중함. 유진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행의 실패는 그녀에게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깨달음을 선물했습니다. 육부 다시 찾아온 일상과 시어머니의 감시. 여행에서 돌아온 유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유진의 꿈을 지지하지 않았고 유진이 혹시 다시 여행을 떠날까봐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까지 찾아가 감시하거나 밤늦도록 노트북을 만지는 유진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걱정과 잔소리. 일찍 자야지.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몸만 상한다. 나중에 아플 때 누가 책임져 주니? 여행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행 작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만하고 안정된 직장 알아봐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계속될수록 유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꿈을 무시하는 듯한 말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진의 노력. 유진은 시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고 집안일도 꼼꼼하게 도왔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남는 시간에 여행 에세이를 수정하고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우연히 유진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진이 쓴 글에는 자신이 여행지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감정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고 그 속에는 자신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의 글을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숨겨진 감정.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조용히 유진을 불렀습니다. 너 쓴 글 한번 봐도 되겠니? 유진은 놀랐지만 이내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유진이 여행지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감정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읽고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자신을 이해해주려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7부 예상치 못한 사고와 가족의 위기. 유진은 글을 통해 시어머니와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유진이 글 쓰는 것을 보며 더 이상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넘어져 고관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가족의 위기.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유진과 준호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마쳤지만 당분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의사는 퇴원 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재활치료와 간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간병에 나섰지만 밀린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병실을 지키고 새벽에는 다시 회사로 향하는 준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유진의 결심. 힘들어하는 준호의 모습을 본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씨, 제가 어머니 간병할게요. 저는 지금 일이 없으니까요. 어머니 옆에서 제가 돌봐드릴게요.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하지만 내 꿈도 있잖아. 이제 막 글쓰기 시작했는데 간병하느라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지. 유진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꿈은 잠시 미뤄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머니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제 꿈이니까요. 유진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잠든 유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빚을 졌구나. 그토록 반대했던 내 꿈을 포기하고 날 간병하겠다고 나서다니. 시어머니는 유진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매일 아침 병원에 찾아가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툴툴거렸지만 유진이 끓여다주는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유진의 정성스러운 간병은
시어머니의 회복을 도왔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부 진심이 닿다. 유진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시어머니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밥을 잘 드시지 않던 시어머니는 유진이 끓여다 주는 미역국과 죽을 맛있게 먹었고 힘들어하던 재활 운동도 유진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꾸준히 해냈습니다. 유진은 매일 병실을 찾아가 시어머니의 곁에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시어머니의 발과 손을 주물러 드리며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유진을 보며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와 진심. 어느 날 오후 물리치료를 마친 시어머니가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자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젊을 땐 꿈이 많았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우리 형제들 다 먹여 살려야 했거든. 밤낮으로 일만 하면서 살았어. 너처럼 하고 싶은 걸 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네가 나처럼 힘든 길을 걷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랬어. 그래서 더 모질게 말했나 보다. 시어머니의 진솔한 이야기에 유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유진은 시어머니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꿈을 응원해드릴게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안도. 유진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본 준호는 안심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긴장감에 쌓여있던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유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내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너에게 다 털어놓는 걸 보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유진아. 결말. 며칠 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너에게 모진 말만 했는데 너는 내 옆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병해주는구나. 내 꿈을 응원해준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맙고 미안했다. 내 꿈 내가 응원해줄게. 건강해져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응원에 유진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오해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족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구부 새로운 시작, 유진의 도전. 시어머니의 응원 덕분에 유진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유진의 글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 글 쓰는 것을 보면 이제 핀잔 대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거나 간식거리를 챙겨주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응원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글쓰기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언.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쓴 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정성껏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 읽은 후 시어머니는 유진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글솜씨가 제법이구나. 그런데 그래서 네가 여행하면서 겪은 고생은 잘 알겠는데 여행지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시어머니의 따끔한 조언에 유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행의 고난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의 변화. 유진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글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힘들었던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순간들과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가끔 들려주던 자신의 옛날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글에 녹여냈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시어머니는 유진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아침 일찍 절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땠니? 음식은 입에 잘 맞았니? 등 시어머니의 질문은 유진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다가갔습니다. 새로운 도전. 유진은 글을 완성하고 여러 출판사에 투고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거절 메일이 쏟아졌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출판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유진의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글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드디어 작가가 되는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10부) 출판 계약과 새로운 동행. 며칠 뒤 유진은 출판사 대표를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대표는 유진의 글에 담긴 솔직함과 진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출판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유진의 첫 책은 여행의 끝, 다시 시작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의 응원 덕분에 꿈에 그리던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새로운 꿈. 기쁜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새로운 꿈이 생겼단다. 유진아, 나도 사진 찍는 것을 배워서 내 책에 들어갈 사진을 찍어주고 싶구나. 나도 내 책의 일부가 되고 싶어.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에 유진은 감동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카메라를 건네고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구도 잡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진의 글에 어울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열정적으로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나무와 꽃을 찍고 재래시장을 다니며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유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시어머니가 찍은 사진을 보며 글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준호의 응원과 새로운 가족의 모습. 준호는 아내와 엄마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제가 두 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필요하면 뭐든지 말하세요. 준호의 따뜻한 말은 유진과 시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부딪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출판 준비 과정. 유진의 책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찍어준 사진들을 보며 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찍어줄 뿐만 아니라 유진의 글을 읽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감정을 살려 쓰는 게 좋겠다. 이 장면은 이 사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구나 등 시어머니의 따뜻한 조언은 유진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다가갔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찍어준 사진에 담긴 따뜻한 시선을 보며 시어머니의 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열정과 재능을 보며 자신의 고정관념을 반성했습니다. 11부 책 출간과 새로운 목표. 드디어 유진의 첫 책 여행의 끝, 다시 시작된 가족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찍은 따뜻한 감성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책의 내용은 유진이 여행지에서 겪은 경험과 함께 가족과의 화합을 담고 있었고 그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 유진은 준호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책을 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 유진의 책은 출간 직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오르고 유명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만든 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꿈에 그리던 여행작가로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다른 목표.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책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어머니의 삶이 그 어떤 여행보다 더 파란만장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결혼, 그리고 준호를 키우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꿈과 희생,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그동안 몰랐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삶은 그 어떤 여행의 세이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유진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부딪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삶을 기록하고 응원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유진의 책은 성공했지만 유진에게 가장 큰 수확은 시어머니와의 진정한 화해와 깊은 유대감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2부) 시어머니의 작은 도전. 유진의 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며느리 덕분에 유명해지셨네요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책에 실린 사진을 찍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도전의 시작. 어느 날 시어머니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진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구나. 유진은 시어머니의 꿈을 응원하며 시어머니를 동네 문화센터의 사진 강좌에 등록시켜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시어머니는 곧 사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강좌에 참석해 사진 기술을 배우고 동네에 숨겨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었고 문화센터의 강사도 시어머니의 사진에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 시어머니는 사진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과 가족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취미와 꿈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삶이 자신의 책에 담길 다음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삶을 기록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3부) 시어머니의 사진전과 가족의 행복. 시어머니는 사진 강좌를 들은 지 6개월 만에 눈에 띄게 발전한 사진 실력을 뽐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사진전을 열었는데 시어머니의 사진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진의 책에 실렸던 사진과 함께 가족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선물. 유진은 시어머니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작은 사진집을 제작하여 사진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진집을 받은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사진 실력에 감탄했고 따뜻한 가족 이야기에 훈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론의 관심.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도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던 어머니가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꿈을 찾고 사진작가로 데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꿈이 아닌 며느리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삶을 기록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삶을 글로 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글에 어울리는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꿈을 이뤄가는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14부) 유진의 연설과 감동적인 순간. 시어머니의 사진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지역 사회에서 유진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책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방송에서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동적인 연설. 유진은 방송 무대에 올라 자신의 책 여행의 끝, 다시 시작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은 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시어머니의 사진과 응원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첫 책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직접 찍어주신 사진과 따뜻한 응원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에는 유진의 첫 여행에서 시어머니가 걱정했던 순간들, 시어머니의 간병과 회복 과정,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여행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저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이제는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유진의 진심 어린 연설에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네가 내 며느리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부부 가족의 완성, 또 다른 시작. 유진의 방송 출연 이후 책은 더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유진과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두 사람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따뜻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유명 여행작가로 자리 잡았고 시어머니는 사진작가로서 작은 사진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과 인터뷰를 함께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가족의 완성. 유진의 책 여행의 끝, 다시 시작된 가족은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유진에게 다음 책의 집필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책의 주제는 엄마의 꿈이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와 함께 또 다른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유진의 첫 여행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삶을 기록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준호의 고백.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준호는 유진과 시어머니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사실 두 분이 갈등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죠. 하지만 두 분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두 분의 여성이 있으니까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과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시어머니는 유진을 불러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의 꿈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너의 꿈이 내 꿈이 되었구나.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여행을 떠났을 때 깨달은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꿈을 이뤄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